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김진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해당 발표 내용은 저희 연구원 본원에 계시는 이지영 박사님과 함께 연구한 고교 학점제 안착을 위한 경기 교육 주체 인식 분석 및 현장 지원 방안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번 달 말경에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의 발표는 공유해드린 자료집을 함께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교 학점제 안착을 위한 학교 현장의 인식과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교 운영 체제 전반의 변화를 전제로 한 제도로서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를 이수함으로써 학점을 취득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설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도입이 추진되어서 2025년 현재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타시도보다 선제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을 마련했고 교과 순회 전담 교사를 제도화한다든지 경기 이음원 학교를 개교한다든지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준비에도 불구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함께 적용이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 경기교육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진학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교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교원들 같은 경우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든지 다과목 수업을 비롯해서 행정 업무 등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청 주도의 맞춤형 지원이 보다 더 절실하다라는 인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공통의 고교학점제에 관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면 저희 교육청은 지역별 특성과 학교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청만이 수행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이를 기반에 두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추진 경과와 현황을 파악하고 2025년 올해 고교학점제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기반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실효성을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교학점제가 보다 더 수월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먼저 올해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설문은 고교학점제 주무부서인 중등교육과의 협의를 통해서 경기교육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근거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제도적 지원 및 협력 운영이라는 두 영역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특목고까지 포함을 했고 학생, 학부모, 교사에 한정했습니다. 11일간 9월 동안 11일간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였고 총 만여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 항목을 보실 텐데요. 일부 항목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가 학생들에게 진로학업 설계를 위한 상담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진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설문에서 과반수가 넘는 60% 이상의 교사는 그렇다고 응답을 한 반면에 학생은 50% 이하, 학부모는 40% 이하만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보장에 대한 인식도 앞선 설문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택 교육 과정을 충분히 안내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를 교육 과정 편성에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교사는 전반적으로 75% 이상에 도달을 했으나 이에 동의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교사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조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소인수 선택 과목과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밖 교육 등 다양한 선택 교육 과정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8.2%에서 17.8%, 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5.4%에서 18.2%로 나타나서 경기 교육을 위해서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선택 교육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만족도는 프로그램별로 과반 이상인 50에서 60% 수준이었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은 선택 교육 과정을 통해서 희망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어 학업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교사들 역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이러한 선택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 수요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사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행정 업무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인수 선택 과목과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교사들은 행정 업무 부담이 크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한 교사들의 과반수가 행정 업무 부담이 일반 수업과 비교할 때 더 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수업 개설을 위한 교강사 확보도 어렵다라는 응답이 높았는데요. 이 경기 교육 내에서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교사 부담이 상당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책임교육 체제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70% 이상이 교과목 이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출결을 관리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교사들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은 비율로 인식하고 있어서 여기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효과인데요. 학생들은 긍정하는 학생들이 40%, 부정하는 학생들이 30%로 양분화되었고, 학부모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학부모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1학년을 담당한 교사의 과반인 60%가 보장 지도가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을 해서 학생 학부모와 여전히 대조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장 지도가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질적인 학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실태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면담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산재한 여러 어려움을 파악하였고, 이에 기반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지원 방안 도출한 것을 지금부터 과정별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학생과 많은 학부모들이 진로를 먼저 확정한 이후에 학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라든지 편제표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대입 불안으로 인해서 대학이 권장하는 과목 위주로만 교과 선택을 하고 있다 보니 획일적 선택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부재하다 보니 개별 맞춤형으로서 선택 과목을 조합해서 듣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먼저 교육과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해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 주도로 다양한 온 오프라인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과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적인 진로 학업 설계 컨설팅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청이 주도해서 전문성이 충분한 교사로 이루어진 실제 선생님들로 구성된 진로 학업 설계 지원단을 학교로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결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학생들이 대학을 어떻게 진학을 했는지, 어떤 이수 과목을 들어서 대학에 진학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예시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현재 불안해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사의 70% 이상이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교육과정 정보 시스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과반 교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학교로 방문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60%의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40%로 나타나서 필요성에 비해 그 실효성이 조금 낮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로 학업 연계 설계뿐만 아니라 학교는 현재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학교 간 정보 전달에 대한 편차가 있는 경우가 커서 선택 교육과정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도 있었고, 이러한 정보 부족이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 이수할 수 있는 기회의 축소로 이어지는 바람에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단발적 혹은 즉흥적으로 한두 달 사이에 선택 과목을 지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본 연구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선택 과정을 미리 확인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과 본인의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의 교육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 과정까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자료집에 이러한 예시 자료를 저희가 구현해서 담아 놓았습니다. 이는 앞서서 언급했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플랫폼 구축과도 연동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모의로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이 듣고자 하는 과목의 조합을 여러 가지로 경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학점 이수 경로를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고교학점제 준비를 편안하게 그리고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는 교사의 업무 부담과도 연동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이에 다양한 정보를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이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개설 확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보다는 단위 학교 교육과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필요성에 대해서 교사의 과반이 넘는 66%가 공감을 하고 있었고, 절반의 교사가 학점 이수 경로 설계 및 이에 이러한 통합 플랫폼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사례라든지 어떤 과목을 이수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는가, 어떤 과에 진학을 했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지금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 학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진은 책임 교육 체제의 실질적인 구축과 운영이 학교 현장에서 왜 어렵고 어떻게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서 학점 이수를 해야 하고, 그 인정 기준은 과목 출석률의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의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도달하게 되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즉 보충 지도를 이수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가 굉장히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미도달 가능 학생을 선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학부모의 동의를 일일이 다 받고 학생들에게 예방 지도를 펼치고 개별적으로 과제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마무리하는 게 이러한 한 코스라고 본다면은, 이게 예방 지도뿐만 아니라 보충 지도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교사의 업무를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방 보충 지도의 효과의 한계와 그 다음에 학력 결손 누적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건너오면서 누적된 학습 결손을 고등학교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 어렵다라는 현장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에서 이러한 보장 지도가 일부 선생님들에게는 행정적 대응 중심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책임 교육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학업 보충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보충만으로는 학생들의 이러한 학업 결손을 대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정서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고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으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미수 처리와 관련해서 굉장한 예외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처리하는데 많은 정보를 파악하느라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데 보다 많은 정보를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방안을 네 가지로 도출해 보았습니다. 먼저 행정 업무 자동화 지원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컨대 출석부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이 기한이라든지 공문 처리에 필요로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자동으로 집계되도록 스프레드시트 기반의 도구를 보급해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도달의 위험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지원 도구가 제공될 필요를 파악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성적과 출결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미도달 위험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감지를 한다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그 학업 보충을 선제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선생님들에게 업무 부담이라든지 학생들의 궁극적인 학업 보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회 정서적 요인을 보다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사회 정서적 요인을 고려한 이수 경로가 확대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대안학습이라든지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대안 이수 구조를 조금 더 인정을 한다면 학원 무기력이라든지 심리적 부담으로 공교육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보다 많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례에 기반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2025년 1년 정도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과 굉장히 많은 이런 유형들이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표준 처리 절차를 마련해서 교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및 학교 간 처리 절차의 편차를 축소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실효성과 필요성을 선생님들께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많은 교사, 즉 80%가 넘는 교사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지금보다 유연한 이수 경로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평가에서도 교사의 절반 정도가 이러한 유연한 이수 경로가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학습 참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예방보충 지도의 시수를 집계할 수 있는 자동화된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에는 70% 이상의 교사들이 응답을 했고, 실효성 평가에서는 절반 이하에 달하는 약 45%가 미수 학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사례에 기반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 75% 이상이 그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다만 그 실효성 판단에 대해서는 약 40%는 실제 잘 활용될 것이다라고 공감하는 한편 33% 정도는 실질적인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을 해서 긍부정의 인식이 공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과 출결에 기반해서 미도달 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절반의 교사가 이러한 도구가 미수 위험 학생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해서 예방적 관리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지원 및 협력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았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 과목이 많은 사회과학 교과에서 다과목 담당 교사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소수 선택 과목 개설을 위한 교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교과 순회 전담 교사의 사회과학 담당 비중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생님들이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처음 맞는 교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업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혹은 생기부 작성까지 수업을 위한 전반적 과정을 새롭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재교육 기회라든지 교사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미흡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도 무조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 수요 기반의 교과 순회 전담 교사 배치 체계를 재정비하고 교원 자원이 한정돼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과 순회 전담 교사뿐만 아니라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경기 이음원 학교 등의 협력적 운영 모델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사들에게 재교육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사들이 생소한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라든지 수업 설계라든지 평가와 관련한 자료들이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먼저 선제적으로 경험해 본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에게 협력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또한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경기교육 차원에서는 우리 교사들의 부전공 이수를 강화해서 지원을 해서 다양한 과목의 전문성을 지금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할 그런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학생 개별화 교육 구현이라고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를 먼저 확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현재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접근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예방 보충 지도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 그리고 교사의 재교육 기회가 미흡하다는 그런 복합적인 어려움들이 본 연구에서 많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들은 결코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중심의 통합적 체계적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고 우선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던가 모의 수강 신청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학생들에게 구현함으로써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와 학업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다양한 보조 도구를 마련을 하고 사례에 기반한 매뉴얼도 제공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자면 교사들이 현장 지원 방안, 저희가 연구에서 마련했던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은 굉장히 높았는데 실효성에 대한 판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에게는 획일적 지원이 업무 부담으로 또다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혹은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선하는 지원 방안이 교사마다 우선하는 지원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또 실효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아닌가 판단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가 지금보다 자율 선택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육청은 지원 체계를 설계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연구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